안녕하세요. 테스트 전문가 송순호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새로운 SAT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이제 리딩에 관한 여러분 인생 최고의 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파트를 설명했는데요. 이번 주는 나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실제로 SAT 시험 문제 새로운 SAT 시험 문제를 보면 5개의 지문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지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반드시 섹션화하는 문학, 리터레처 문제가 나오는데요. 리터레처 문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상황도 전개가 될 뿐더러 모든 문제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공 짧은 글 주어진 보통 500에서 700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짧은 글 속에 있는 주인공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주인공이 왜 거기에 등장했는지, 그다음에 주인공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또는 동기, 또 시츄에이션 이런 것들 여러분이 파악하면 문제의 7, 80%는 여러분이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조금 클리어하지 않지만 레디 클로타라는 분이 지금 어디 지방을 좀 방문하고 있는 중에 이분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건데 가방을 기차에 두고 내렸어요.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가방도 덜 중요하고 뭔가 이분은 지금 자기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장면에는 이제 이분을 모시러 온 마중 나오는 분이 마중을 하고 결국 이제 이분이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전개하는 부분이 전개가 되는데 이런 여러분이 처음 읽은 문학 작품이라도 문학 작품의 대부분의 문제의 7, 80%는 주인공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닌 부분에는 신경을 좀 덜 쓰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인공의 어떤 5가지 우리가 보통 그 뉴스에서 5W라고 하시죠. 주인공이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그 5W를 여러분이 유심히 관심을 가지면서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나오는 것이 이제 과학하고 사회, 즉 Social Study and Science 쪽이 문제가 2개 이상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first paragraph, 당연히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발췌 정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first paragraph이 이 저자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건지에 대한 즉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하고요. last paragraph은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paragraph이 5개, 6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는 저자가 얘기하는 것에 반대되는 현재 이전까지의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주장에 대한 그 설명이 있고요. 중간에 저자가 반박을 하고 마지막에 걸쳐서 자기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형태로 과학하고 사회의 문장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을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되는 보통 2개에서 4개의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이 유심하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과학하고 사회 쪽의 지문은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샘플로 보여준 게 첫 번째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 first and last paragraph를 여러분이 보여주는데 first paragraph을 보면 지금 차들은 한 6억 대의 차가 지구상에 있는데 인구는 한 70억 정도가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서요 마지막 프로그램은 뭐냐면 대중교통이 현재의 열악한 수준에서 좀 더 벗어나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안락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가 운전을 하기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현재 사정에서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당연히 저자는 대중교통의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를 향상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자라는 주장을 펴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브라우징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절약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 핵심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나머지 전개되는 두 번째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문단에서는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중간에 이미 다른 시중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그다음에 그 이전에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있던 주장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뉴욕 타임스나 또는 The Atlantic 또는 또 Scientific American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They say, I say 메소드예요. They say는 이미 파퓰러하게, 이미 이전에 존재하는 이론이나 주장이고요. I say는 바로 그 아티클을 쓴, 그 문장을 쓴 저자가 이전에 있는 주장을 반박하든 찬성하든 그거를 또는 뒤집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든 이 저자의 주장을 I say라는 거로 합니다. 그래서 they say는 이미 나와 있는 주장, I say는 이 글을 쓴 저자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트랜지션이라는 거예요. 트랜지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할 때 문장을 전개하면서 자기 의견을 집어넣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그 조사에 의하면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게 뭐예요? 지금 주장이 바뀌는 거죠. 이런 트랜지셔널 그 월드를 굉장히 유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패시지가 두 개 나오는 그 paired passage 문제예요.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지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지문이 두 개예요. 두 개를 읽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문제가 서로의 주장이 같은 토픽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차이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보통 10개 중에 앞에 한 3개 문제는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 3개는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두 개의 합한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페어드 패시로 되어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저자가 같은 토픽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서로 동조하냐 반대하냐 약간의 차이가 있냐 여러분이 그런 것을 유념해서 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칼리지 보드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든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생활, 대학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 즉 여러분이 이제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그래프나 차트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문제가 되는 소위 인포그래픽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포그래픽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차트나 그래프의 결론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가 의견을 피면서 이분이 통계표를 제시한 거예요. 여기 빨간 거로 펴신 걸 보면 이 꿀벌들이 먹는 음식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꿀벌들이 죽는 거라는 것이 이제 통계로 증명되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보면 A번이 정답인데 이 통계표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정답을 보면 맞습니다. 이 데이터, 즉 주어진 테이블은 왜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정답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걸 우리가 인포그래픽스라고 그러는데 거의 리딩에도 그렇고 라이팅에도 그렇고 인포그래픽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읽으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했던 리딩 문제의 고민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